107페이지 이제 무효와 취소입니다. 무효 취소. 무효와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판서 노트에 그 4페이지 보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디 보냐면은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성립을 하고 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살아있어야 되죠? 권리 능력.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입니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 능력입니다. 목적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의사표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뭐랬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 다음에 착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 허위표시는 의사표시라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모르고 표의자가 알고 하는 의사표시이고 착오는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다. 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내용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을 싹 다 갖추면 효력이 뭐라 했습니까? 유효. 흥결이 생기면 무효 또는 취소. 그래서 이번 장에 배울 게 요겁니다. 무효 또는 취소. 자, 그래서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은 무효.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 능력이 없이 행위를 했다. 취소.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이 없으면 뭡니까? 무효. 자,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흥결이 생기면 뭡니까? 알거나 알 수 있을 거나 이렇게 되면 무효되죠? 착오 사기 강박은 뭡니까? 취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취소는 앞에 했던 건 복습이에요, 복습. 자,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무효 취소. 자, 갑시다. 107페이지. 제1절 총설인데요. 총설.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충족하여 찾습니까? 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충족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유일한다. 그 충족 못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 번째 줄에 무효 취소의 문제가 된다. 됐습니까? 두 번째 줄에 충족 못했을 때 뭐가 된다고요? 무효 취소입니다. 설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법률행위 무효부터 갑니다. 밑에 무효. 의 딱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중간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성립 요건을 갖췄지만 무슨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뭐랍니까? 무효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2번에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효력 여부를 따져야 되지, 성립 자체가 안 되면은 무효나 유효 문제를 따질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2번은. 자, 그래서 그런도 보시면 되고, 자, 무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라고 그랬습니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라고 된다고 했고, 자,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습니까? 상대적 무효가 있다. 자, 이걸 어디서 했냐면은 판서노트 17페이지 저번 주에 나가는 거 했습니다. 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판서노트 17페이지 가면은, 자, 우리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107조가 뭐였습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가 통정의 표시, 109조가 착오, 110조가 사기강박. 자, 이거는 선의의 누구인데?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무슨 무효를 했습니까? 상대적 무효,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103조부터 합시다. 103조와 104조. 103조가 뭐였습니까?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 범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무효를 정할 수 있으니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면 상대적 무효라고 부른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절대적 무효는 첫 번째 줄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찾았어요? 제3자에게도 언제나 무효를 가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건 모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자, 이제 하나 넘기시면 이제 상대적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첫 번째 줄 끝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무효랍니까? 상대적 무효. 그래서 이제 밑에 옆에 얘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가 짜고 동사 능이라는데 제3자에 넘겼을 때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앞에 예를 들었던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다섯 번째 보면은 가장 매매는 무효지만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른 거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면 상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 모든 사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적 무효다. 자, 밑에 가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예외가 유동적 무효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협의 무권 대리도 원칙은 뭐예요?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죠?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게 유동적 무효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줄 겁니다. 유동적 무효는 법률 행위 효력은 현재로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허가나 추인에 의해서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을 뭐랍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래서 2번 내용이 뭐냐면은, 자, 우리 판서 노트에는 프린트에 27페이지에 표현돼요. 27페이지. 유동적 무효 있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요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하는데 5월 1일 날 매매를 했는데 이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구입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구요. 토지를 자,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요.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했지만은 6월 1일 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요 사이에 무효를 뭡니까? 허가 받을지 불허가 받을지 모르잖아요. 맞나요? 허가 받을 수 있고 불허가 받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고 불허가 받으면 무효가 되죠. 자,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 매매 계약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불허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그러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다. 그래서 유효가 허가 받으면 뭡니까? 요 계약시로 같이 뭡니까? 소급하죠. 무슨 효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협의의 무권대에도 추인하면 무슨 효과가 있었다? 소급효가 있었잖아. 기억나요? 네, 효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가가 있거나 추인이 있으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것을 뭐랍니까? 유동적 무효. 이렇게 유동적 무효.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은 1월달에 설명할 겁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볼게요. 10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유동정보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줄 것이고 누구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우리 최근에 뭡니까? 우리 토지 거래 허가 있었던 게 울산에 어디 있었습니까? 윤리 울주군청 아시죠? 울주군은 그 지역에 토지 거래 허가제 해놨죠. 또 지정될 거예요. 왜?
뭐가 넘어갑니까? 농수산물, 농수산물. 농산물 넘어가잖아. 예? 농산 거기 넘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투기하려면 그걸로 가야 되죠. 예? 근데 허가 받아야 돼, 이제. 허가. 자, 허가는 이제 뭡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그게 군수죠.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알죠? 받기 전까지는 뭡니까? 유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허가 받으면 유효, 불허가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대부분 허가 때려줍니까? 안 때려줍니까? 때려줍니다, 보통. 네? 때려줍니다. 허가 때리는데, 불허가 때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그래서 시장구조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허가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죠? 2번 내용이 마지막에 그 내용이잖아. 효력이 없는데, 허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자,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첫 번째 줄 끝에 허가를 받으면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줄 것이고 생각해야 돼. 소급에서 유효한 계약이 되고 나와있죠?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 자,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거기서 이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 법리로 갈게요. 일부 무효. 자, 일부 무효는 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울주 군청 근처입니다. 자, 요 A 필지, B 필지 두 필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매를 했는데, 자, 여기 A 필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요건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A 필지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유효가 되죠. 근데 여기는 바뀌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두 필지를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이게 그 유명한 일부 무효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137조 내용인데, 우리 판소노트는 2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26페이지에. 일부 무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그러면 무슨 토지에 대해서 무효가 됩니까? 자, 일단 이렇게 돼요. 첫 번째, 가분적이 됩니다. 자, 우리는 토지를 거래할 때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까? 하죠. 그래서 A 필지, B 필지 따로따로 처분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습니다. 가분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면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상적 의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A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지만 B 필지는 유효죠? 그게 일부 무효의 겁니다. 그렇죠? 일부 무효다. 그래서 A 필지만 무효, B 필지는 유효다. 그러면 나머지 무효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게 뭡니까? 무슨 무효다? 일부 무효입니다. 오케이? 이해되면 돼요. 자, 그래서 137조 볼게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줄 것이고 일부 무효죠? 원칙은 전부를 무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그러나 옆에 위에다가 예외, 그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면 법률행위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B 필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B 필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은 유효, A 필지만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일부가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할 때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되고 앞에 그 부분 A 필지는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게 뭐라고? 일부 무효의 원칙이다. 자, 일부 무효일 때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은 전체가 무효죠. 전체가 무효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이 판소노트에 해놨을 겁니다. 26페이지에 되어 있죠? 네, 됐고. 옆에 가서 이제 무효행위의 전한으로 갑니다. 138조인데 판소노트는 28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무효행위의 전한.
자, 무효행위 전환은 어떤 것이냐?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요. 전세 들어간 사람은 뭡니까? 전세원자죠.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지방이 또 난리 났대요. 진주에도 10억 넘는 게 있대. 진주에도 11억 찍었답니다. 11억. 어? 완전히 서울 사람들이 돈이 이제 다 묶이니까 딴 데 가서 다 투자를 한 거지. 어? 맞죠? 그러니까 진주에 11억이고 창원에도 13억 찍었다는 13억. 창원에 뭡니까? 뭐 아이파크인가 그럴 텐데 용지 아이파크인가 뭐 하여튼 그러는데 13억 찍었답니다. 13억.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전부 다 이제 서울에서 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방에 다 살고 울산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또. 근데 상투 잡으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이제. 계속 상투 같은데 계속 올라가네 지금. 맞죠? 정책이 그러니까 뭐 정책이 좀 잘 하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취임할 때부터 뭡니까? 뭐 써야 돼요? 아파트 계속 만들었어야 되잖아. 서울에 아파트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 못하게 됐잖아. 서울에 아파트 가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면은 반드시 그냥 아파트 분양도 하지만은 임대 아파트도 무조건 반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울산하고 달라요. 울산은 아파트 전체를 임대 안 주잖아요. 서울은 무조건 지으면 반은 임대야. 반은 임대를 해야 돼. 그러면 재건축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재건축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하도록 해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막고 어디에? 바깥에 저 외곽에만 집을 지어가 공급하려고 하니까 그거 갑니까 안 갑니까 사람이나 이게. 아니 학교를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를 뭡니까 강남에 있는 그 강남에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거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정책이. 정책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을 좀 풀어줘가지고 빨리 뭐 아파트 짓도록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부정적으로 딱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공급이. 뭐 바깥으로 막 질러 하니까 짓는데 시간도 걸리죠. 뭡니까? 뭐 철도, 뭐 고속도로, 고속도로 아니고 뭡니까? 전철 놔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쉽지가 않죠 그게. 예?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옥동에 있는데 딴 데로 가라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자, 하여튼 그렇다. 자, 이제 이거 들어갈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 뭐냐? 우리 동생이었어, 동생이. 3억에 서울에 전세에 있었습니다. 동생이 세무사였는데, 세무사입니다. 지금 세무사입니다. 자, 그래서 3억 전세를 했습니다. 전세를 해가지고 아파트에 그때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살다가, 자, 살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세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려면 서울은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지방은 해줍니다. 서울은 안 해줍니다. 해달라고 뭡니까? 나가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뭐 주주하면 된다. 주주가 뭐예요?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세금을 꼭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사람이 계약서 있어야 되죠? 합의,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설정 등기 해야 되잖아. 설정 등기를 했는데 동생은 전세금 꽂고 합의도 있었는데 계약 썼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우리 동생이 이제 뭡니까? 10년 정도 되죠?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이제 뭡니까? 강서의 아파트가 3억 정도 했었습니다. 전세가.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이제 뭡니까? 이 전세를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5년 전에 이제 분양을 받았어요. 엠벨리라고. 이제 분양을 받는데 강서에 엠벨 받았는데 동생이 그때 4억 9,500인가 샀었어요. 샀는데 앞에 샀는데 팔고 나올 때 13억 8천에 팔고 왔어요. 13억 8천. 대박 났죠 완전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13억 8천 나왔는데 그때 당시 전세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줘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주주한 거야. 뭐 주주했다는 얘기는 어디에 적용됩니까? 주택, 임대차,
그렇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뭐 했다고? 주주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정 등기가 안 되면 전세권은 뭡니까? 뭐 해야 돼요? 무효. 뭐가 무효라고요? 전세권이 무효입니다. 왜?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무효야.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법률행위 계약 썼잖아. 이되고 있어요 지금. 했는데 자 우리 동생이 뭐 했다고요? 주했죠. 이게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자 이게 뭡니까?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했다. 맞나요? 여기 다른 법률 행위에 요건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한 의사. 이게 또 뭡니까? 다른 말로 가상적 의사.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으려는 의사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무효인 법률 행위를 자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고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전환돼서 이 법으로 뭐가 된다고? 유효로 전환이 되더라. 이게 뭐라고? 무효행위에 전환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동생은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뭡니까? 이때 이제 전세 나오면서 뭐 했어요?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받은 거죠. 네, 잘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지금 13억까지 올라갔다 했잖아. 13억 8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가 지역이잖아 그쪽에. 그래서 부천으로 지금 이사를 했어요. 강서 세무서 이제 그 주건물을 보니까 그 건축 바로 붙어 있는 게 부천이거든. 그래서 60 뭡니까 68평인가 이제 아파트 주상복합 그게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갈 때 7억 8천이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거 팔고 또 상가를 그때 그 전에 또 분가를 강서 세무서 앞에 상가를 이제 분양을 받았더라고.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그 상가도 지금 2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뭡니까 거의 20억 가까이 벌었어요. 응? 20억. 우리하고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얘기가. 그래서 그때 옛날에 저보고 이제 뭡니까 형님아 다른 거 좀 사지 말고 서울에 한 채가 사라.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 갭 투자를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 했는데 C급을 한 배웠거든요. 왜냐면 3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강서에도 강서에 샀었어요. 마곡에 제가. 그때 3억 샀는데 3억 뭡니까? 3억이면은 2억 7천만 딱 주면은 뭡니까? 전세가 2억 얼마 들어옵니까? 2억 7천 들어오잖아. 3천만 주면 3억짜리 사. 근데 이제 뭡니까? 이게 문제가 되면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좀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세가 안 빠지는 경우가 문제 생긴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바로 매매금 비슷한 금액이잖아, 그게. 맞죠? 그럼 바로 얘들 서울 애들은 바로 내용력 바로 띄워보고 바로 집행 들어가 봅니다, 바로. 네? 그 정도로 이제 법률적으로 빠른 애들이야. 왜 친구들이 전부 다 뭐 서울에 살고 있으면 친구들이 변호사고 뭐 의사고 뭐 다 이럴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온다고. 한번 신경을 한 적이 팔았거든. 그다음부터 서울 못하겠다. 왜? 싸게, 이게 그 유명한 갭 투자 아닙니까? 갭 투자. 해봤는데 이거 시급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바로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상관없어요. 왜? 들어온 사람 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이제 뭐가, 이게 뭐,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전세를 못 맞추는 경우도 생겨버렸었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날라오는 거죠. 날라와가지고 뭐 다 밀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뭡니까? 전세 딱 내놔보면 그냥 막 줄 서 기다리고 있어요. TV 봤어요? 전세하는데 10몇 명이 이거 줄 서가지고 그래서 보고 심사해가지고 이제 전세 내주고 이래야 돼요. 예? 전세 내주고. 서울이 그렇게 한대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 인품도 본대요. 인품도 보고 뭐 하고 있는지도 보고 면접을 봐가 전세를 내준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회사 다니냐 물어보고 대기업 다니면 오케이. 무슨 말이죠? 공사 다니고 이러면 오케이. 근데 뭐 그냥 자영업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라 그냥 가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저희 누님도 지금 중개사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여튼 그렇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는데 내가 오라는데 다 해줍니다. 그리고 전세에 들어갔죠. 도배장판 여러분이 지금 해주죠. 전세 세 놓으면은 걔들이 다 해줍니다. 인테리어 다 해줘요. 그러면 니 들어오면서 뭐 해줄 건데 다 물어봅니다.
샷이 바꿔줄게요. 라거든. 아, 니하고 하자. 그렇게 한다니까. 상황이 완전 무산하고 달라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서울에 세를 주잖아요. 재면은 걔들이 인테리어 다, 저거들이 다 해요. 도배장판 저거 다 하고. 예? 그럼 난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슈퍼갑이에요. 어디 갑이라고? 서울이 슈퍼갑이 슈퍼갑. 알죠? 울산은 완전히 다릅니다. 울산은 뭡니까? 임차인들이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고, 맞죠? 서울 절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이제 레벨 차이라는 거죠.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걔들이 봤을 때 뭐 5억, 6억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는 5억, 6이 전 재산인데. 맞죠? 자,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 자, 이 얘기가 이제 우리 동생 얘기입니다. 자, 동생이 전세를 설정을 했는데,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요거 돼야 성립하거든. 설정 등기가 돼야 되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기 위해서 주했다고. 주가 뭔데?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생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뭐 했다고요? 주주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자, 그러면 무효인, 그 등기를 안 했으니까 무효인 전세권의 법률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전환돼서 다른 법률행위로 요건을 구비하면은 다른 법률로 소유력이 생기는 걸 뭐란다? 무효행위 전환이 한다. 자, 그러면 법조문 봅니다. 138조가 될 겁니다. 109페이지.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 줄 거를 현관펜 해놓고 1번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 무효인 법률행위가, 두 번째 요건이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 줄 거 놓고 2번. 무효인 법률행위야. 등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했다. 주주했죠? 이 말이야. 그 당사자가 그 하면 돼.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리라고 인정될 때 이게 가상적 의사, 전환 의사가 있으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라고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보충학습에 이제 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낸 적이 없습니다.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1월달에 하면 한번 나오는데 설명해 주면서 내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예는 넘어가세요. 뭐 입양이고 나오는데 요런 거는 1월달에 설명을 한다 이 말이야. 시험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간단히 설명해 줄 거야. 아시죠? 네. 자, 내애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출생신고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입양할 수 있죠?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피가 논애잖아. 내가 인지한다고. 그럼 인지하면 내 애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그 애 엄마는 뭐예요? 보는 엄마죠. 근데 내 와이프는 뭐가 됩니까? 큰 엄마가 되는 거야. 그런 가족법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알겠죠? 나중에 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1월달에 설명드릴게요. 한번 설명하면서 시험은 절대 낸다 된다? 안 내요. 안 냅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충학습은 그냥 넘어가면 돼. 1월달에 설명한다 해놓으시고 요 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동생이 뭐였습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 했죠. 전세권으로서 무효지만 주주했다.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해버렸어요. 전환하는 의사가 있죠. 전환돼서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서 보호받고 유효가 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하면은 전환돼서 뭐로 된다? 유효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타이틀 딱 보면은 안에 내용이 이해가 된다고. 판소노트에도 저희 드러났죠?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109페이지에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효행위 추인 보기 전에 무효행위 전환에서 중요한 판례가 한 게 있습니다. 올해도 나왔던 거. 여기서 우리가 104조가 뭐였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에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전환이 된다. 이게 이제 전환되지 않는다고 시험 나왔었거든. 올해 나왔습니다. 31회 기출.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정하지 않은 것을 공정하게 고쳐서 유효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게 24회 때도 나오고 올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이게 5번 나왔습니다. 올해 통틀어서 24회 때부터 5번 나왔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위에 타이틀을 적어서 별표해놓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139조 보도록 할게요. 필기 다 됐습니까? 자, 이제 갈게요.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자, 옆에다가 줄 거는 원칙인데 이 무효가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거든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원칙이 무슨 무효가 원칙입니까?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상대적 무효가 원칙입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우리 민법은 무슨 무효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야. 그러면 추인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예외가 뭡니까? 상대적 무효죠.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우리가 딱 2개 배웠어요.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통정 의의 표시 배웠죠. 자, 그러면 107조와 108조는 추인할 수는 있는데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뭐 한 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입니다. 추인한 때. 추인한 때로부터. 추인한 때로부터입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 추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우리 문제도 풀어봤지만 103조 사회질서 위반 104조 불공정 무효는 추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할 수 없는 거 103조 104조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무효 107조와 108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내용을 예를 드냐면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했습니다.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통정의 표시할 때 이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잘 해야 되는데 변제를 잘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무슨 집행하려고 합니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염려해 가지고 둘이 짜고 매매를 했죠. 무슨 매매입니까? 가짜 매매지.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한 날짜가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넘겼는데 얘가 실제적으로 돈 1억을 줬어 안 줬어요? 1억이 넘기는데 1억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맞나요? 자, 이러다가 6월 1일 날 내가 1억 줄 테니까 내일 때 넘겨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6월 1일 날 실질적으로 1억을 지급하고 맞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입니까? 6월 1일부터 유효가 됩니까? 6월 1일부터 유효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거든. 알겠어요? 그럼 언제부터입니까? 6월 1일이라고. 5월 1일이 아니고. 알겠죠?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139조 다시 한번 볼게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기 때문에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2번 갑니다. 예컨대 찾았어요? 네, 지금 예를 설명했던 겁니다.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가장 매매를 체결한 경우 가짜 매매를 한 겁니다. 각각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통정의 표시는 뭐가 됩니까? 무효잖아.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 이후에 갑이 을의 진정한 매매 의사를 가지고 무효인 매매계약을 취했다. 돈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운 법명이 인정되는데 이건 뭘 한다고? 무효행위의 주인이다. 옆에다가 비소급표라고 해놓으시고. 자,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비소급표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무효행위 추이는요, 판서노트 2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26페이지. 판서노트 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3조가 아까 뭐였습니까? 사회질서 위반. 104조가 불공정한 범위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별표해놔야 됩니다. 중요하고.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108조 통정의 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인데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소급 비소급 비소급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103조 104조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사회질서 위반은 추인할 수 있다? O, X, X. 불공정한 범위는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무효행위 추인까지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넘기시면은 110페이지에 치수 나오죠? 치수 나옵니까? 자, 치수는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도록 할게요.